오늘 한번 그 손사막선님이 살았던 수당 나라도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입니다. 수당 여기 확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기본적인 한약의 완성은 여기서 더 이루어졌는데 손사막선님은 실제 환자 보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일들을 하셨습니다. 실제 환자 보는 데, 이론적인 것보다 이거는 중국 옛날 그 장례식인데 이렇게 관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더래요. 손사목상에 지나가서 보는데 이상해서 피를 딱 보니까 따뜻하다는 거예요. 피가 아직 이게 죽은 사람이 아니다. 물어보니까 이게 출산하다가 산모가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 엄마가 자기가 한번 봐도 되겠냐 그래서 봤더니 맥이 신라 같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는 게. 그래가지고 손사박사님이 딱 침을 놓고 약을 이렇게 쫙 코에다 넣어요. 이렇게 입에다 넣는 게 아니라 코에다 넣어요. 왜냐면 마약도 코에다 넣으면 제일 빨리 흡수되는 거 알죠? 직접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넣었던 약이 호박이에요, 호박. 이게 수지잖아요, 수지. 이게 옛날에는 다 침향 이런 게 다 수지예요. 나무에서 나온 그 수액이 마른 거. 목조수액 이런 거예요. 그냥 굳으니까 얼마 안 되죠. 이거를 이제 가루로 빠는 걸 이렇게 코에다 해가지고 깨어났대요. 그래서 치료를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 막 사람들이 그런 거죠. 뭐 지금은 별로 안 쓰는 약이지만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손사막 선생님 얘기 중에 손사막 선생님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뽑아온 얘기들은 그래도 좀 많은 책에 있는 것만 뽑아온 거예요. 막 신문 보면 정말 지들이 막 지어낸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어낸 얘기가 당나라 태종이 싸움터에 갔다가 진흙탕에서 죽을 뻔했대요. 적군들하고 교전 중에. 그래서 태종이 돌아와가지고는 걱정이 돼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거기 한 번 그냥 죽을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고치는데 못 고치니까 손사박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네가 못 고치면 목이 날라간다. 고쳐라 그랬더니 자기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당태종이 뭐라도 하겠다 한 거예요. 49명의 병사를 달라. 그래서 18일 동안 진흙으로 환을 만들어 이렇게 커다란 땅에서 나중에 거기를 개간해서 저기 농사도 짓게. 그리고 태종한테 81일 동안 이 환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라. 매일 일어나서 그것만 보고 있어라. 그러면 환이 방만했던 게 그 다음날은 더 짜가지고 그 다음엔 더 짜가지고 더 짜가지고 그래서 81일이 지나면 그 환이 다 없어질 거다. 그러면 태종의 그 병이 다 나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병이 저기 없어지겠어요? 그 환이? 안 없어졌죠.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계속 하다가 손사막 불러다가 목을 칠라 그러니까 손사막 이렇게 딱 물어보죠. 잠은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태종이 잘 잔다. 식사는 하십니까? 잘 먹는다. 이거 뭐예요? 뭐 때문에 병 났어요? 무서운 것 때문에 병 났어요. 무서운 게 뭐예요? 수잖아요. 이제 수. 뭐가 수를 극해요? 토가 극하잖아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골똘히. 명상하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그 80일이면 딱 좋아질 때쯤이에요, 그게. 보통 모든 병이 3개월 지나면 좋아져요. 그리고 그거 갖고 딱 생각하면서 토국수한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런 방법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우리나라의 살풀이 춤 있잖아요. 살풀이가 슬퍼 보이는 춤이지만 그게 분노를 잠재우는 춤이에요. 그 나쁜 기운을 가진 귀신, 그 짐승들, 도깨비, 그 적군들, 분노를 걔네들이 막 날 죽이려 그러는 걸. 누가 칼 들고 덤비면 어떻게 해야 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불쌍한 척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금극목하는 거예요. 슬픈 게 살풀이 보면 슬프잖아요. 그 슬픈 기운이 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 도깨비들의 들짐승에 이런 게 다 손사막 쌤이 쓰셨던 치료법입니다. 근데 우리 보면 한의사들이 이런 거 다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건 잊어버리고 온 그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간비불화만 맨날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또 손사막 선생님은 뱀인지 거북인지를 딱 구해줬더니 그게 용왕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용왕으로 그 용궁으로 데려가요, 이 아들이.
그래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는 다 필요 없고 보물 필요 없고 사람들 잘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용왕이 책을 줘요. 이게 약방문이에요. 약방문. 처방집이죠. 그래서 용궁에 처방을 줘가지고 그 책이 바로 이 비급 청금요방입니다. 사실은 청금방, 청금입방을 합쳐서 청금요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왕한테서 받은 처방 몇십 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5천 개의 처방이 있어요. 5천 개. 그리고 여기에는 뭐 각종 그 전문과의 처방이 있고 뭐 해독법, 응급구조, 식이요법, 침구법, 도인, 안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과사전인 거죠. 당나라 때. 놀랍죠, 손사 박사님. 존경스럽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손사 박사님은 자, 의료 얘기했죠. 대의정성. 아시얼을 최초로 기술하신 분이에요. 이름을 붙여 아시얼. 아시얼 정말 중요한데 현대 한의사들이 이 아시얼의 중요성을 다 내팽개쳤어요. 아시얼은 무슨 아픈 데다 침 놓는 그냥 초보자가 하는 침술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아시얼이야말로 이 느낌이 없으면 못해요. 이 푼촌을 따라서 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생법, 생활 바꿔주는 거, 음식 바꿔주는 걸 엄청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 소화를 또 중요하게 했어요. 당나라 때, 그 옛날에. 그 다음에 경험적인 의학. 그래서 막 이론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외국의 문물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 아시지법이다. 거기 아프다 그러면 거기다 침을 놓는다. 아시열인데요. 어느 날 다리 아픈 사람이 왔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혈자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 혈자리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밑줄 친 거 보면 생리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침점의 위치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 만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꼼꼼하게. 그랬더니 어디를 만지니까 어디를 더 시원하게 여겼을 때 침을 넣으니까 탁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시열은 손사 박사님이 그냥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내경에도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여기 경근편에 보면 이통 위수를 삼는다. 수혈, 수혈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점으로 수를 삼는다. 혈자리를 삼는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취지응의 수, 배의 오장지팡에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하는데 쾌연, 좋아지는 데를 자해라. 이것도 눌러서 찾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순지. 이게 뭔 선생님들이 알 것 같은데 모모연. 이것도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쓰다듬어 봐가지고 뭐가 느낌이 다른 데다가 침을 놔라. 또 여기도 절. 이게 만진다는 얘기거든요. 맥 볼 때 절. 단단한데 만져도 단단한데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근육것 같은데 그런데 뜸을 떠라. 이렇게 만져서 침 놓는 게 내경에서도 다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사실 여러 한의사에 보면 이렇게 잘 찾아서 침 놓는 게 신경 쓰이고 귀찮아요. 근데 다 찾아서 한 거죠. 그걸 좀 웃기게 손사 박사님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아, 통, 아프다, 아프다. 그래, 거기다. 이렇게. 또 이런 아시어를 천응혈이라고 해요. 천응혈이라는 말은 이 응자가 응답하라 할 때 그 응자예요. 응답하라 한글인가? 아닌데 한자지. 리스반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응답하는 혈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친구서들을 보면 환자를 하늘에 비유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자가 거기 아파요 하는 게 하늘이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하늘과 일치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자가 보여주는 반응을 하늘이 응답하는 거라고 여기란 얘기입니다.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허임 선생님이 아시얼이라는 말이 천응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환자는 하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비급 청금요방이 어떻게 써있나 봤더니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안쪽에 있는 반응을 겉에서 이제 눌렀을 때 거기서 딱 반응하는 혈에는 통증이 죽혀하니까 이것이 아시다, 맞다. 이 말은 여기 연결됩니다. 불문공열. 이게 혈자리인지 아닌지 따져 묻지 말아라. 이게 맞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게 혈자리인지 아닌지 따져보실 필요 없이 그게 맞다. 심지어는 그게 하늘이 응답하는 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맨날 그 푼촌만 따지고 손으로 만져서 그 느낌을 잘 알려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손사 박사님은 그 열심히 그걸 한 거죠. 그 다음에 양생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양생, 양성, 양생, nurturing life 이렇게 번역하는 이게 병을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건 잘 살아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는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플로리싱하게 우리 살 만큼 살고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게 즐겁게 충만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 유명한 말을 하신 거죠. 상의는 침 이병하고 중의는 병이 들려는 욕병하는 것을 치료하고 하의는 이미 이 병을 치료한다. 이미 든 병을 치료한다. 이거 제가 너무 좋아서 옛날 한의대 다닐 때 30년 전에 제 책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손사 박사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치료. 그 침만 놓고 막 내가 침쟁이 잘한다고 뭐 약만 놓주고 좋아지길 기대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나 걷고 운동하고 진짜로요. 손사 박사님이. 제가 그때 봤거든요. 당나라 때를 가서. 어떻게 봤겠어요? 책으로 봤지. 손사 박사님이 진짜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꼭 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먹는 거 이렇게 바꾸라 그러고. 그리고 웃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하나 치료한 거예요. 손사 박사님이. 그 침자리 어디 놓는가에만 관심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책도 그렇고. 책에도 이걸 다 쓴 거예요. 종합치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식으로 먼저 치료해봐서 낫지 않으면 약을 써라. 약은 부작용도 있는데. 지금 한의사들은 다 뭐 이렇게 집통만 먼저 흔들고 있잖아요. 음식으로 질병을 먼저 치료하면 질병은 도망갈 것이 없다. 탕약으로 안을 치료하고 침으로 박을 치료하면 병이 도망갈 것이 없다.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사, 소념, 소역, 소사, 소어 이거 현대인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맨날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그리고 생각도 너무 많고 고민하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이건 양생 13법 손사 박사님의 양생 13법이에요. 비급 청금 요방에 하나하나 보면 머리를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머리를 빗어주라는 거야. 이렇게 머리를 빗어줘라. 이게 제 머리가 다 엉망이 됐네. 그 다음에 목 운동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다 해봐요. 이렇게 해야 건강해지. 당나라 때 손사막에서 용궁 다녀오신 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용궁 다녀오신 분이. 그리고 얼굴 씻기 이렇게 따뜻하게 한 다음에 얼굴 씻는 거. 눈을 감았다 뜨고 눈장도 돌리고. 예? 이거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저기 손사목 선생님한테 좀 잘 안 믿는구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 다음에 귀 마사지. 맞고, 떼고,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거 한국 사람들 다 했어요. 이마주치기. 양반들이. 이거. 그 다음에 침 삼키기. 이게 지금 같으면 치약이 있잖아요. 옛날엔 침으로 입을 계속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아유르베다에서도 오일 풀링하고 하는 게 다 충치도 예방, 이 물을 만들어서 계속 이거 침을 삼켜주고. 복부 마사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똥도 잘 나오고. 허리 돌리기. 여기 보면. 허리 돌리기. 그러니까 경추, 척추 운동시킨 거예요. 관략근 운동, 케겔 운동 시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당시에. 케겔 운동 시켰지. 무릎 돌리기 시켰지. 경추했지, 요추했지, 무릎했지. 발 마사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보. 걸으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손사박 선생님 진료한 걸 다 봤다니까요. 여기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밥 먹고 나면 걸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 운동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신 선생님입니까? 지금 다 그런 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죠. 이건 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 다음에 아이와 그 부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용서 못하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임신 기간 중에 변화, 뭐 아이의 발달, 이거 봐요. 이거 다 지금 있는 소아 발달 과정 이런 것들을 당시 500년에 손사 박사님이 기록해 주셨습니까? 이게 사람인가요? 나 지금 말하면서도 목이 아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손사 박사님은.
또 손사 박사님이 또 하신 게 경험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진짜 잘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허준 선생님이 당뇨 이렇게 해가지고 소변 달달하고 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드라마 봐가지고. 손사 박사님이 당나라 때 이미 하신 거예요. 그것도 책에다 쓰셨어요. 당뇨 환자의 소변이 달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한테 곡류, 흰쌀밥 먹지 말라 그러고 고기 먹으라 그러고. 그 당뇨 환자는 종기가 생기면 안 된다. 현대의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난 그래서 손사 박사님은 인생을 한 3번 정도 살지 않았나 싶어요. 한 번 산 다음에 그 기억을 다시 가고 다시 태어나고 인생 한 3회차 사신 분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겠어? 그 다음에 당뇨 환자한테 침 마음대로 놓으면 안 된다. 상처가 나면 침 뜨고 침 나와 상처 나면 안 아문다. 이거 어떻게 다 알았냔 말이에요. 보통 지식을 잘 배우고 또 경험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놀랍죠. 진짜. 이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외과 치료. 목에 가시 삼키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를 끄집어냈어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대마를 이용해서 골절을 치료하고 마취를 한 거죠. 마취를.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놀라워요. 내가 이거 사실 안다면 한국에 있는 내 정치하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한의사 이거 소변줄 끼는 거 한방치료법이다. 당장 이거 해가지고 보험에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미 보험에 들어가 있대요. 한방 시술이래요. 이거 한국에서 이미. 그래서 한의사가 소변줄을 끼우는 게 합법한 절차고 또 보험 급여도 나온대요. 손사막 선생님이 기원 후 500년에 다 하셨던 거예요. 이 카테타 시술을. 놀랍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서양에 비해 뭐 1300년 앞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또 찾아봤죠. 이게 우리 시간에 동서의학사잖아요. 그랬더니 3000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했대요. 이집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집트 이야기 또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국뽕입니다. 이런 거는 좋은 역사관이 아니에요. 실제 손사 박사님도 하셨지만 다른 그 민족들도 공통적으로 소변을 못 보면 거기다 대롱을 껴가지고 소변을 나오게 하는 절차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 진짜 환자를 치료한 사람이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 양생, 걷기 이런 거를 많이 시킨 거. 약만 갖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약도 줄여서 간결하게 처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방들이 그 전보다 훨씬 줄었대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 500년에도 뭐 특히 중국은 이제 강남 쪽으로 개발하면서 동남아 쪽에 약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대복피라든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다 열대지방 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천금요방에서 소개하셨어요. 800종류. 여러분들 키닌에 알죠? 하이드로클로로킨. 지금 트럼프가 먹으라고 막 난리쳤던 거. 그게 키닌에서 나온 성분을 가지고 만든 말라리아 치료제였어요. 그게 이제 강력하게 병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알로에는 한약인 거 아시죠? 본초강 모유도 있어요. 노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약이라고 아는데 키닌에는 그럼 양약이에요? 실제 양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 얘기도 의사학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키닌에는, 알로에는 저기 아랍 사람들 그 약이었고 약초였고, 키닌에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약초였어요. 그게 양약이 아니에요. 키닌에가 약초예요. 약초. 키닌의 그 나무에. 그럼 왜 알로에는 한약이고 키닌에게는 양약이에요? 다 한약이에요. 다 한약이에요. 손사막 선생님은 그걸 다 한약으로 취급하셨어요. 먹어보고 이거 어디다 써야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럼 귀경, 기미, 음양오행은 누가 정해요? 새로 약이 들어오면? 아까 배웠죠? 이지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먹어보고 써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본초 과목에도 약이 늘어난 거야. 그럼 지금 사람들도 그거 먹어보고 다르면 다시 고쳐야지. 이게 써봐서 다른 효과도 나타나면 또 다른 효과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손사막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종합치료 중에 식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음식 갖고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의 결과다. 이거 의료윤리 시간에 했던 건데. excellence. 선생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excellence. 이거 그리스어로 뭐였죠? 아레테였습니다. 아레테는 act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habit에서 나온다. 뭐에서? 저 habit은 그리스어로 ethos, 에티켓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man made manner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먹는 것에서 우리 몸이 나옵니다. We are what we eat.
자, 이거 무슨 병 같아요? 안 보이죠? 선생님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못 읽죠? 왜 못 읽는 줄 알아요? 지금 밤이라서 못 읽는 거예요. 이럴 때 손사막 쌤이 동물의 간을 사용하셨어요. 돼지의 간, 양의 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병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야맹증입니다. 당나라 때 손사막 쌤이 동물의 간을 사용해서 치료하셨어요. 이거 양방이에요, 한방이에요? 이거 양방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한방이에요, 원래. 비타민 A로 야맹증을 치료한 게. 또 손사막 쌤이 기록을 보면 이게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행인이랑 곡피가 뭐냐면 시리얼 같은 거예요. 그 까부리고 난 곡류의 껍질로 치료한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지 알아요? 그렇지. 각비병. 비타민 B 갖고 각기병을 치료했어요. 500년에 당나라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인생 3회차 갖고 될까 과연? 또 해조와 곰포로 이걸 치료했어요. 이 병을. 이건 무슨 병인지 알아요? 이거 최근에 뉴스에 크게 났던 거죠. 이 사람이 플로리다 앵커인데 목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를 시청자가 딱 보고 너 암인 것 같다고 검사해보라 했더니 진짜 암이었어요. 당시에 당나라 때 손사막 쌤이 해조와 곰포로 이 갑상선 종양을 치료하셨어요. 요드가 있잖아요, 갑상선 종양에. 이거 해조와 곰포를 음양오행으로 치료한 거예요? 아니에요. 해조와 곰포를 써보니까 낫다라는 거고 치료한 거예요. 저기 음양오행이 어딨어. 그럼 뭐 체질 따라 치료했어요? 아니에요. 갑상선 종이 있으면 해조와 곰포를 쓴 거고 각기 증상 있으면 행인 곡피를 쓴 거예요. 성미, 귀경 이런 거 따지고 쓴 게 아니에요. 경험에 입각해서 놀라운 사람입니다. 환자한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이나 서양 약물을 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의사라는 정체성에 비춰볼 때 손사막은 과연 한의사입니까? 양의사입니까? 자, 더 중요한 거. 의료 윤리. 이거는 미국 사람이 손사막 쌤이 글을 읽고 감동받았나 봐요. 그래서 Acupuncturist Oath라는 걸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대의정성 내용을 가지고. 손사막 쌤은 이 메디컬 에틱스 갖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 한의사들 잘 몰라. 오히려 미국 사람들 더 잘 알더라고요. 이 폴 언슐트라는 학자가 내경도 번역하고 그런 학자거든요. 손사막의 대의정성을 다 번역했어요. 우리 의료윤리 시간에 이거 다 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 대의정성은 그 환자를 뭐 차별 없이 대한다. 그리고 뭐 도교의 바탕에서 뭐 이런 사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뭐 이건 뭐 의료윤리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Great Physician, 우리가 훌륭한 성품을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의사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뭐 이런 이슈들, 에티컬한 이슈들, 뭐 지금 봐도 굉장히 맞는 얘기들이에요. 주요하게는 진짜 성품을 강조했습니다. 자비심과 측은지심, 이런 게 서양과 좀 다른 면이죠. 의덕이란 말을 썼고요. 이게 제가 가르쳤던, 기억하시죠? 의료를 수업했던 분들은. 정말 손사막 쌤은 제가 이 기록을 보면 직접 뵙지 못했지만 정성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침약 갖고 자기 의술을 뽐내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리고 지식, 도대체 저런 방대한 지식들을 어떻게 섭렵하셨는지 저는 알면 알수록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분입니다. 존경할 만하죠. 야광. 이 손사박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사박 선생님이 뭘 하셨는지, 뭐 윤리면에서는 혹은 뭐 약을 다루는데 또 환자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보고, 야, 저 사람 되게 훌륭하네, 존경할 만한 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한의학을 이 거울에 비춰보시고요. 또 미래에 어떻게 한의학이 나가야 될지 비춰보는 역사 속의 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는. 뭐다? 역사는 느끼고 생각하고 즐기는 거다.